네, 안녕하세요. 테이로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벽체 작업 많이 하잖아요. 벽체 작업을 조금 시간도 단축하고 또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좋은 팁들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그 2, 30평대의 그 벽체 공간을 한 5분 안에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쭉 보시면서 벽체 작업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팁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하나의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를 할 때는 꼭 이것만 사용해야 돼. 이것이 좋아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들을 잘 섞어서 이렇게 조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조합을 통해서 조금 더 나만의 방식들이 생겨나는 거니까 자, 서두가 길었는데요. 자, 벽체를 그러면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렇게 벽체가 있어요. 자, 뭐 창문이나 개구부 같은 부분들은 그냥 뺐어요. 자, 벽체 작업을 보기 위한 거니까 뺐고요. 자, 여기는 이제 노멀하게 이제 외벽은 200, 내벽은 100으로 두었는데요. 자, 중심선을 먼저 이렇게 만들겠죠? 중심선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가장 노멀하게 작업하는 것이 어떤 거죠? 평행 복사하는 거죠. 그래서 평행 복사를 오프셋 자, 100만큼 적용을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벽체를 보내주면 외벽이 만들어지죠. 자, 이 방법이 오토캐드 입문자분들이 가장 많이 연습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자, 여기는 이제 오프셋 50 해서 이렇게 평행 복사하겠죠. 자, 오프셋, 필렛, 트림 이런 연습을 하는 데는 이 작업 방식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을 바꿔줘야 되죠. 색상이나 선 종류 바꿔줄 건데요. 자, 저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도면층을 이용해서 한번 선택해서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객체 색상을 선택할 때 어떻게 많이 하죠?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화면을 당겨서 하나씩 클릭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바꿔주게 되죠. 자, ESC. 자, 그리고 이렇게 중심선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중심선을 선택하다 보면 이렇게 선택되지 않아야 되는 객체가 선택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럴 때는 Shift 키 눌러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꿔 주게 되는데요. 자, 중심선으로 바꿔주죠. ESC. 자, 여기 하나 빠졌죠. 여기도 바꿔주죠. 자, 이 방식이 입문자분들이 가장 많이 작업하는 방식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선 색상이나 선 종류를 바꾸는 이 작업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충분히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여기서 객체가 가장 많이 작업된 게 무슨 선이죠? 이 벽체선이잖아요. 초록색 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다 선택하세요. 다 선택한 다음에 자, 벽체로 바꿉니다. 바꾸고 ESC. 자, 그리고 이제 중심선이 바꿔줘야 되죠. 자, 중심선을 몇 개만 자, 잡아서 벽체 그 도면층에서 중심선으로 바꿔주고요. 자, ESC. 자, 오른쪽에 특성 일치 보이시죠? 특성 일치를 눌러서 벽체 중심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이전보다 시간이 반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바깥 모서리 부분에 벽체를 많이 정리하게 되잖아요. 자, 여기서 트림으로 자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트림으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트림을 작업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잘라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뭐 모양이 나오면 뭐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선이 남는 경우도 생기고 다시 막 선 끌어와서 그리고 자, 남은 선은 또 지워야 되고 자, 모양은 나왔지만 여기서 또 불필요한 시간이 소모되었잖아요. 자,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자, 목깎이로 작업을 해주세요. 굉장히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필렛 입력한 다음에 자, 반지름 R 입력해서 0으로 바꾼 다음에 다중 옵션 있죠? 한 번에 여러 번 목깎이를 할 수 있죠. 다중 옵션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한 번에 여러 번 모서리를 다듬어 주는 거죠. 금방 자르죠. 자, 여기도 남아있죠. 여기도 다시 한 번 더 필렛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듬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트림은 어떨 때 사용하느냐? 이렇게 T자 부분, 이렇게 T자 부분에 이제 벽체 선을 정리를 해야 될 때 자르기를 이용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이럴 때는 이 선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 바깥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자르기 TR 센터 한 다음에 경계선 잡은 다음에 센터해서 자르기 엔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200 벽체와 100의 벽체 T자 부분이 막혀 있죠. 막혀 있기 때문에 방금처럼 작업을 했는데요. 자, 여기가 그냥 이렇게 뚫려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벽체선까지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트림을 하냐면, 자, 이 선과 경계선과 자, 자르기 해야 될 선을 동시에 이렇게 T자 형태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크로스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잘라야 되는 부분 잘라주고, 내부에 이제 열어줘야 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찍어서 한 번에 T자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벽체를 작업할 때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무엇이냐? 자,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와 여기에 들어가는 벽체 재료가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마감선이 있고요. 자, 벽체가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경우에는 여기 벽체와 여기 벽체가 이제 동일한 재료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열려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한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도면은 벽체 중심선을 도면층의 벽체 중심선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바꿔주고 ESC 할 거고요. 자, 이 상태로 평행 복사하면 어떻게 되죠? 벽체 중심선 그 색상과 선 종류까지 같이 이렇게 평행 복사가 되죠. 자, 그래서 다시 재지정을 해야 되죠. 자, 이것은 이전 버전 사용할 때 많이 이런 방식으로 했었어요. 번거롭지만 이런 작업 방식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데요. 최신 버전에서 조금 편리한 기능이 그 오프셋 기능 안에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또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일단 벽체 작업을 하기 전에 현재 도면층이 보시면 0번이잖아요. 그래서 0번인데 그 0번을 내가 새로 작업할 그 도면층, 그러니까 벽체이잖아요. 그래서 벽체로 현재 도면층을 벽체로 바꿔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도면층 내려서 벽체를 클릭하면 되죠. 자, 이렇게 바꾸었고요. 자, ESC 키를 눌러도 현재 도면층이 벽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상태로 자, 평행 복사 해볼 거예요. 오프셋 5 엔터. 자, 여기 보시면 도면층이라는 옵션이 추가가 되었죠.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버전 중에 평행 복사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이 도면층이라는 옵션이 뜨는 그 분들의 경우에만 자, 이 영상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자, 도면층 들어가 보겠습니다. L 엔터. 자, 객체 도면층에 옵션을 입력하라. 현재 C, 원본 S. 자, 현재 값은 무엇이 되죠? 원본이 되죠. 자, 현재 값이 원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이 중심선을 평행 복사를 했을 때 이 중심선의 색상과 선 종류도 같이 평행 복사가 되었던 거고요. 자, 여기 현재라는 옵션 보이시죠? 현재 C. 자, 엔터 하게 되면 자, 이 현재 옵션은 뭐냐면 현재 도면층이 지금 벽체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간격 띄우기 거리를 100으로 입력한 다음에 간격 띄우기 할 객체를 이렇게 양쪽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죠? 자, 현재 벽체 도면층으로 네, 평행 복사가 되는 것이 보이시죠? 자, 이 방법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오프셋 50. 자, 이렇게 짠 다음에 이제 목깎이나 자르기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처음 그렸던 벽체보다 지금 시간이 더 많이 단축된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벽체 작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방법.
자, 여러분들 그 벽체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도면 많이 보실 거예요. 주로 우리 벽체 작업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벽돌 쌓고 단열재 들어가고 또 내측에도 이제 벽돌 쌓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하나의 그 외벽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내벽 같은 경우에는 벽돌을 두 켜로 쌓아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 작업이 되고 있고요. 외벽과 그리고 내벽을 이제 작업을 하는데요. 자, 여기 사이즈 보시면 벽돌 하나당 높이는 지금 보이시죠? 57 정도 나오고, 자, 너비는 90, 그리고 길이는 190. 그러니까 하나의 벽돌 사이즈가 표준 규격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산업 규격에 맞는 벽체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 혹은 시험을 칠 때라든지 그럴 때 벽체 작업을 할 때는 이 규격을 꼭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오죠. 뭐 0.5B, 뭐 그리고 뭐 내벽은 1.0B, 외벽은 뭐 1.5B 공간 쌓기, 뭐 2.0B, 2.5B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B는 뭐가 되죠? B는 블록이 되죠. 그러니까 벽돌을 뜻하는 것일 거고, 0.5는 벽돌 하나를 0.5라고 부르는 거예요. 0.5 블록에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내려다 보면 이 벽돌 그 벽체 사이즈는 이제 9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렬로 이제 쌓았을 때, 자, 벽체 두께는 90이 되는 거고요. 자, 1.0B는 이렇게 벽돌 2개 들어가고, 이렇게 세로로 또 이렇게, 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1.0B는 벽돌 2개. 자, 사이즈로는 190입니다. 그리고 1.5B는 벽돌 3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벽돌 3개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이제 가로로, 2개는 세로로, 자, 이런 식으로, 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총 290이 나오는 겁니다. 실선으로 보이는 이런 공간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한 10으로 생각하고 계산을 하면 더 빠르겠죠. 90에 3개는 270이고 공간 2개 나오니까 20 정도 더해서 290. 자, 2.0B는 90짜리 벽돌이 4개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360이죠. 자, 여기서 이제 공간이 어떻게 생기죠? 여기랑 여기랑 여기 생기죠. 자,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30을 더해서 390. 2.5B는 90에 5개 들어가니까 450인데 벽돌과 벽돌이 만나는 공간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자, 490이 나온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0, 20, 30, 40 공간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서 0.5B는 90, 1.0B는 190, 1.5B는 290, 2.0B는 390, 2.5B는 490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외벽을 보시면 자, 1.5B 공간 쌓기라는 벽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단열재가 그러면 120이다. 여기 단열재는 이제 여기 사이, 자, 벽돌과 벽돌 사이 공간에 한번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이제 단열재가 그럼 120인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그 내측에는 1.0B 들어가고 120 들어가고 또 0.5B 벽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1.5B지만 1.5B에 단열재가 추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작업돼야 되죠? 1.0B 작업 들어가고 그다음 단열재 들어가고 그다음에 0.5B 벽돌 들어가야 돼요. 자, 바로 1.5B 공간 쌓기가 없는 1.5B는 자, 어떻게 되죠? 여기 공간이 나오는 단열재가 들어가는 공간이 없잖아요. 자, 그렇죠. 그래서 벽체가 290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 1.0B 190, 단열재 120, 그리고 이제 벽돌 0.5B 90짜리가 돼서 총 400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벽체를 보시면 외벽이 벽체 중심선에서 내측으로 190 그리고 바깥쪽으로 단열재 120 또 0.5B 벽돌 90 이렇게 해서 총 400이라는 그 외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내측 벽체는 지금 1.0B 벽체 1.0B가 실제로는 이제 190이라고 했지만 그릴 때는 200으로도 많이 작업을 합니다. 해서 내측의 벽체는 내벽은 200으로 지금 그려진 도면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벽체를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벽체 중심선을 지정해줘야 되겠죠? 객체 선택한 다음에 도면층의 중심선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자, ESC 한 다음에 현재 도면층의 설정 값이
자, 벽체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평행 복사 O 엔터 하여서 자, 도면층으로 들어가야 되죠. L 엔터 한 다음에 자, 현재 C 입력하고 자, 간격 띄우기 자, 내측 중심에서 내측으로 190이죠. 190 자, 입력해서 중심에서 내측으로 이제 190이 되는 선을 이렇게 평행 복사 자, 하고요. 다시 한 번 더 평행 복사 190만큼 이렇게 하나 더 보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20만큼이죠. 오프셋 120만큼 단열재 들어가는 부분 자, 이렇게 보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바깥 0.5B 90만큼 자,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200이니까 오프셋 100만큼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필렛 목깎기 자, 0으로 해서 다중 옵션 이용해서 하나씩 모서리 다듬어 주시면 되죠. 자, 선을 지정할 때 이렇게 잘못 지정하는 케이스 생기거든요. 자, 이럴 때는 그냥 한 번 더 다시 내가 자를 선과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 거 다시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선택 잘못했어요. 자, 이럴 때는 다시 한 번 더 자, 목깎이 할 선들끼리 찍어 주시고 다시 정리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한 번 더 목깎이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T홈이 자, 열려져 있죠? 자, TR 자, 200선과 네, 이 벽체 선을 같이 잡은 다음에 엔터해서 한 번에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죠. 자, 다시 한 번 더 TR 벽체 선을 이렇게 3개 잡아서 엔터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제 다중선이라고 해서 이제 mline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ml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다중선이 생기면서 간격도 자,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곳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명령어를 한번 사용해서 빠르게 또 작업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런데 다중선을 사용하기 전에는 내가 몇 개 선을 어느 간격으로 그릴 건지에 대한 설정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설정을 잡아주는 명령어가 ml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제 명령행에서 ml 스타일을 입력을 합니다. 자, 엔터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열어줄 스타일이라는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스타일 이름을 100, 200, 400 이렇게 내가 자주 사용하는 벽체 두께로 그 스타일 이름을 만들어 주었어요. 열어줄 스타일의 이름을 만들어서 각각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미리 보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미리 보기에서 400짜리 스타일은 총 4개 선이 들어갔고 지금 이 값이 이제 400이 되는 거예요. 자, 색상을 초록선으로 작업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같이 작업을 했고요. 자, 설명해 보면 단열재가 들어간 벽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내가 열어둘 스타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만들어 놓은 100이라는 스타일을 선택하고 자, 수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소의 간격 띄우기 보이시죠? 어떻게 만들었죠? 50 그리고 마이너스 50이라는 두 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50과 50 사이에 그 두께는 얼마죠? 100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50 선과 50 선을 그려서 총 두께가 100이 되는 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추가 버튼을 눌러서 새로 또 선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선이나 색상, 선 종류를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0에서 50과 마이너스 50이라는 3개 선을 만들었어요. 자, 확인해 보면 자, 100 스타일은 이렇게 0에서 위로 50, 아래로 마이너스 50이라는 선을 만들 수 있는 스타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시 수정. 그러면 이 0이라는 선을 색상과 선 종류를 좀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이시죠? 색상에서 색상 바꿔주고 선 종류에서 선 종류를 눌러서 자, 이렇게 선 종류를 새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선 종류가 없으면 로드로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선을 찾아서 들고 오시면 돼요.
자, 저는 미리 이렇게 센터선을 불러와줬기 때문에 센터선을 지정한 다음에 확인 누르고, 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선의 스타일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200을 눌러 보겠습니다. 200을 눌러서 수정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여기는 간격 띄우기가 100, 마이너스 100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0과 100 사이의 두께는 총 얼마가 되죠? 200이 되죠. 그러니까 200, 두께가 200이 되는 이런 선을 작업할 때 만들 선을 저는 스타일 이름을 200으로 만들어서 지정을 해 보았어요. 자, 색상은 여기서 자, 초록 색깔로 바꾸었고요. 확인. 자, 그리고 400선 중요하죠. 외벽 작업할 때 들어가는 선인데요. 자, 400을 눌러서 수정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4개의 선을 만들 수 있게 스타일을 지정했고요. 자, 0에서 아래쪽으로는 마이너스 190. 자, 그리고 0 기준에서 위로는 120. 그리고 이 선이 중요하죠. 0 기준에서 자, 얼만큼인지를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90이 되면 안 되고 120에서 90이 더 나가야 되는 선이니까 0에서는 210이 되죠. 그래서 210. 그러면 210에서 마이너스 190까지 간격을 계산해 보면 총 400이 나오죠. 자, 그러면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400이라는 선은 이렇게 바깥선을 닫아 놓았어요. 닫아 놓은 이유는 벽체 사이에 이제 창문이나 출입문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 마감선이 또 있어야 되는데 번거로움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단 마감선을 이렇게 닫아 놓았고요. 자, 이렇게 스타일이 만들어져 있다면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 보이시죠?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스타일 이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400 벽체는 40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작은 스탠다드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일단 스탠다드 그대로 계속 눌러주고 여기에 이제 설명에 뭐 단열재가 120이 외벽 120이 1.5비 외벽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운 그런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요소에서 이제 선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바로 수정 가능합니다. 선택한 다음에 일단 0 기준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0 기준에서 아래쪽으로는 이제 190 마이너스 190 다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추가 눌러서 자, 0 위로 이제 만들 거예요. 자, 120이죠. 단열재 두께 120. 자, 간격 띄우기 입력하고 자, 120 확인해 주시고 추가 눌러서 자, 0 기준에서 120, 90 위로 이제 이 바깥 선을 만들어 줘야 되죠. 자, 그럼 총 얼마죠? 210이죠. 그래서 간격 띄우기를 210만큼 자, 적용하고 그대로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죠. 자, 색상은 여기서 바꿔 주셔도 되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층이 만들어져 있다면 도면층을 그대로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의 그 설정에 맞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400-1이라는 그 선은 지금 이런 식으로 선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전에 400짜리와 400-1 차이점이 무엇이죠? 자, 여기 마개가 있느냐? 마개가 없느냐 그 차이죠. 자, 그러면 다시 400-1 수정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눌러서 자, 이것은 어디서 마개의 선의 시작과 끝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줄 스타일을 만들 때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은 객체를 그린 다음에는 이 스타일에서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벽체를 작업하고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그렸던 벽체를 깨트려 주셔야 돼요. 익스플로드를 이용해서 깨트려 줘야 되고 그래서 한번 이제 만들 때 꼭 그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새로 만들기 눌러서 자, 내벽 200짜리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냥 200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200-1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탠다드로 갈 거고요. 계속 자,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이너스 100 그죠? 그리고 그냥 100 하셔야 되겠죠. 자, 확인. 자, 확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벽체 중심선,
선으로 이제 지정해주고 ESC. 자, 현재 설정 벽체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멀티라인 명령 ML 엔터. 자, 몇 가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일단 스타일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ST 엔터. 자, 외벽 작업부터 할 건데요. 자, 이거 스타일 이름 뭐였죠? 400이었죠. 자, 400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저는 400-1로 입력을 하고요. 자, 엔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축적으로 들어가 주세요. S, 엔터. 자, 1대1. 그러니까 우리가 그 ML 스타일에서 작업했던 간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그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축적 값은 1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1 그대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자리 맞추기 들어갑니다. 자리 맞추기 J, 엔터 하고요. 자, 맨 위를 기준으로 갈 거냐, 또는 0을 기준으로 갈 거냐, 맨 아래 기준으로 갈 거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자, 맨 위로 T를 입력하게 되면 우리가 그 여러 개의 선을 그렸을 때 이 위쪽 부분 있죠? 자, 이 위쪽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벽체 중심선을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작업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ML 자, 입력한 다음에 다시 자리 맞추기를 Z 0으로 했을 때는, 자, 시작점을 찍었을 때 그 기준이 이제 0이 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다시 멀티라인을 입력하고 J 입력한 다음에 버텀 맨 아래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자, 내가 찍는 지점이 제일 아래 선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벽체 만들 때 이것은 어디서 작업해야 되죠?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아까 0이 되는 지점이었거든요. 0에서 190, 120, 210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자, ML 입력하고, 자, 자리 맞추기 들어가서, 자, Z를 기준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점, 다음 점, 자, 다음 점, 마지막은 이제 닫기 C 눌러주셔도 됩니다. 엔터. 자,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나의 벽체가 만들어졌죠. 자, 이전에 이 작업했을 때보다 어떻게 되죠? 시간이 굉장히 10분의 1로 지금 줄어든 것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측에 200짜리 벽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멀티라인 ML 엔터 한 다음에, 자, 어떻게 돼야 되죠? 스타일 들어가서 200으로 가야 되죠? 스타일 이름 200짜리 불러와 줘야 되죠? 자, 저는 200-1로 해보겠습니다. 엔터. 자, 자리 맞추기 엔터 한 다음에 어디 기준으로? Z 기준으로 들어가 줘야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네, 찍어 주시면 되겠죠? 엔터. 금방 끝나죠? 자, 이런 거 못 갖게 할 필요도 없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벽체 T홈을 열어줘야 되죠. 자, 이렇게 멀티라인으로 작업한 선들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 이 벽체를 더블 클릭해줘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열어줄 편집 도구라는 창이 뜨죠. 자, 여기서 어떤 벽체로 작업을 할 건지를 선택해서 그냥 찍어서 바꿔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한번 작업해 볼까요? 병합된 T자형으로 한번 작업을 해 볼까요? 자, 선택한 다음에 자, 어떻게 이 벽체와 이 벽체를 찍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벽체와 이 벽체를 찍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벽체가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해치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 방법을 활용해서 마지막 이 벽체 작업을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 벽체 그릴 때 여러분들 30분 이상은 소요가 돼요. 그죠? 이 벽체 중심선 작업하는 거에만 해도 시간이 제법 걸리는데요. 멀티 스타일을 들어가서, 자, 스타일을 100짜리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새로 만들기 눌러서 100, 다시 1. 자, 시작은 이제 스탠다드로 가고, 이제 계속 눌러서, 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50, 그리고 이제 50이 되어야 되죠. 자, 확인. 자, 확인. 자, 멀티라인, 자, 멀티라인 ML 입력한 다음에 ST, 자, 200, 다시 1. 자, 들어가지고, 자, 그대로 축척 1, 자리 맞추기 0 되어 있어요. 그대로 작업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중심선 따라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은 조금 겹쳐도 무관합니다. 나중에 바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내측에는 벽체 두께가 100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생략하고 또 나머지 부분도 자, 그려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200짜리 선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ESC 한 다음에 ML, 자, 스타일 들어가서 100-1, 벽체 두께 100짜리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들어가고, 또 여기 하나 들어가고, 자, 또 여기 들어가고,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자, 또 이렇게 들어가고, 자, 이렇게 자, 들어가죠. 또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정리해 줘야 되죠. 자, 선을 더블 클릭 한 다음에 어떤 상태로 병합된 T자형 상태로 이렇게 하나씩 찍어 주시면 되겠죠. 자, 선택만 해주면 되니까 금방 작업이 끝나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자, 종료하고 더블 클릭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병합된 T자형 눌러서 이런 식으로 또 가까운 곳에 벽체를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벽체가 완성이 되었죠. 자, 5분 걸렸나요? 지금 5분이 안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편리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벽체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벽체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실무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작업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셨으면 하고요. 또 이런 작업들에 들어가는 다양한 어떤 기능들이라든지 작업에 대한 팁들,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기초가 필요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저의 이제 클래스 101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토캐드 2D 입문 클래스 과정을 참고하셔서 기초를 조금 더 탄탄하게 잡으면서 저의 유튜브 강의도 같이 참고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벽체 작업을 한번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유용한 내용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